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알고 싶은 사주명리의 세계 물상법을 진행하는 단산 함현민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명리와 함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병화의 물상과 결혼 후 재물이 늘어나는 사주에 대해서 동욱 김용길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저번 주에 이어서 천간론 중에서 병화에 대해서, 병화의 물상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한 것 중에서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을목은 꽃이다, 화초다. 그렇죠? 그래서 을목은 화초 때문에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자기 배우자가,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이 을목일간이다 그러면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합니다. 뭐냐? 당신이 제일 예뻐,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칭찬 한마디만 해주면 을목일간들은 모든 것이 다 뭐라고 그럴까?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배우자가 을목일간이면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자주자주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병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병화라는 것은 우리가 태양이라고 볼 수 있죠. 태양.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의 대표적인 게 태양이에요. 태양. 자, 그러면 태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면 아침에 일어나죠. 네, 아침에 일어나고 자, 오늘은 회사 가서 무슨 일을 할까? 또는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식으로 하루의 계획을 잡죠. 그래서 병화란 태양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태양은 하늘 아래, 하늘 위에 지금 하나만 떠 있죠. 여러분도 혹시 태양이 두 개 떠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예. 단 선생님도 예. 태양이 두 개 떠 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 상식으로. 태양은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덕존, 유일무이한 존재고, 태양은 병화다. 병화는 태양이다. 태양은 하늘을 높이 떠서 온 나라를 다 비친다. 그래서 병화 일간들은 뭐냐?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넓다. 그러니까 안 비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견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병화가. 그다음에 태양이니까 제일 잘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장이에요, 대장. 대장이고 제일 잘났기 때문에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죠.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현실이고, 우리가 태양이 떠 있으면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해가 지면 저녁에 들어와서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양, 병화는 태양이다.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 그다음에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 또는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태양이라는 것은 낮 시간에 빛나잖아요. 낮 시간이. 그래서 사주에 지지에 사오미로 흐르면은 태양을 받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 태양은 모든 만물을, 모든 생명체를 키워요. 모든 생명체를 키우기 때문에 목이라는 것을, 이 목은 생명체를 말해요. 모든 생명체를 키워요. 그래서 나무를 성장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태양은 화생토 그래가지고 땅을 단단하게 해주죠. 예, 그래서 태양이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태양이 간목을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되고, 을목을 만나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이 간목을 만났다는 얘기는 나무를 키워준다, 생명체를 키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간목을 키운다. 그래서 생명체를 키운다. 병화가 간목을 키워주는 형국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병화가 간목이 있으면은 사주 보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목화통명이라고 그래요. 목화통명. 목이 태양의 꽃을 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냥 이 병화가 간목만 있어서 목화통명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가 필요해요. 수가. 이 수를 많이 빼먹고들 얘기하는데 수가 있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수를 가리고 보면 목생화로 타버리는 형국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타버리는 거죠. 어떻게 먹고 꽃을 피냐고. 꽃을 못 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수가 필요로 해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목화통미란 말을.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간목이, 이제 병화가 을목을 만나면 화초라고 그랬죠. 을목이 화초에 꽃을 핍니다. 화초에 꽃을 핀다는 것은
화초를 아름답게 키워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병화의 특징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써먹어야 될 것이고 가장 우리 물상법만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병화가 병화를 만나면, 병화가 정화를 만나면.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할게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병화는 태양이라고 해서 태양은 천상천하 유화덕존 유일한 존재라. 이 하늘에 태양은 하나만 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떠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병화가 병화를 만나면 태양이 두 개 떠 있는 형국이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요즘에 워낙 뭐 기후가 지구에 지금 뭐 변화가 심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태양이 두 개 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태양이 두 개 떠 있으면 우리 단산 선생께서도 굉장히 놀라시거나 혼란스럽지 않을 거예요? 맞잖아요? 혼란스럽겠죠.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예. 태양이 두 개 떠 있는 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병화가 병화를 만난다는 것은 병화라는 것은 한낮이고 밝잖아요. 근데 병화가 병화를 만나면 되려 어두워져요. 어두워지고 자, 이 세상에 병화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리더자고 그다음에 만물을 비춘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병화가 리더자인데 리더자가 둘이 있을 수는 없죠.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시대도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화와 병화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두워진다. 그래서 우리 물상법에서 이걸 뭐라 하냐면 쌍병은 어둡다 또는 혼란스럽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중에서는 병화가 병화를 만나면 밝아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이제 말씀이고 저희 물상법에서는 병화가 병화를 만나면 어두워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정화를 만나면 자, 병화라는 것은 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화라는 것은 달을 의미해요. 달. 이 정화가 달을 의미하면 하늘에 태양과 달이 동시에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라 하냐면 태양은 현실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현실. 예. 낮에. 예. 그럼 달은 이상 세계를 말해요. 이상 세계. 반대로 이상 세계를 말해요. 자, 그러면 자기 사주에 나는 병화일간인데 지금 우리가 이거는 일간을 지금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병화일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 사주에 나는 특히 병화일간인데 정화가 떠 있다. 근데 그럼 나는 현실이고 태양인데 달이 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물상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병정 갈등이라고 합니다. 예. 병정 갈등이란 뭐냐? 그러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옛날 말에 하룻밤 저녁에 기아집을 열채 졌다 부셨다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예.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자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번에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맞으면 세금 제하고 한 20억 넘게 받더라. 아,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차도 바꾸고 집도 넓혀가고 그다음에 뭐 내 자녀들한테 도와주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하다 보면 꼭 어떻게 해요? 돈이 남아야 모자라요. 모자라죠 또. 그렇죠. 맞지도 않았는데 모자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병정 갈등이라는 게 현실과 이상사의 갈등이에요. 내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내 이상인데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있고 정화 있는 사람들은 우리 물상법에서 병정 갈등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실과 이상사의 갈등이 심해요. 이것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불면증이라든가 불면증, 때에 따라서는 우울증, 뭐 조울증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정 갈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쌍병도 굉장히 중요해요. 쌍병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신적으로 잘못하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기 쉬워요. 특히 병정 갈등은 현실과 이상사의 갈등 때문에 많이 어려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것이 있으신 분들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쌍병하고 병정 갈등을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병화가 무토를 만나면 이건 화생토예요. 화생토. 이건 화생토죠. 그래서 토를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병화가 이제 기토를 만나면 역시 땅을 화생토죠. 똑같은 화생토니까 땅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땅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병화가 경금을 만나면 경금을 화그 금으로 경금을 녹이는 것뿐이 아니고
일단은 병화는 경금을 보면 제로 취할 수 있죠. 제로 예. 취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병화가 경금을 보면 판사 선생님이 이 경금이 큰 거울로 봐요. 거울. 동거울, 예. 구리 거울로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병화가 이게 거울에 비치면 빛을 반사하잖아요. 예. 근데 병화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일무이한 존재고 최고의 우두머리고 왕이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 권력, 나라 권력하고 같아요. 병화가. 그래서 병화가 일간이 경금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 권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예.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건 예. 아니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병화가 신금을 보면 이 병화가 신금을 보면 병신합으로 묶여요. 병신합으로 하죠. 그러면 이게 작은 재에 신금이 작은 재예요. 작은 재에 묶이는 형국이 되죠. 병화가 신금을 보면 예. 작은 재에 묶이는 형국이 된다. 그 다음에 병신합하면은 합을 했잖아요. 그럼 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예. 그러면 병화가 작은 재에 묶여서 수가 생기면 수극화를 하죠. 이 수가 병화를 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두워지죠. 그래서 병화는 신금하고 합을 하면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 구름에 가려있는 형국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병화가 신금하고 합을 하면 작은 재에 묶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또 병화가 임수에 뜨면 임수를 만나면 임수는 나중에 또 이제 임수가 이제 나오면 자세히 하겠지만 큰 호수로 볼 수도 있고 강으로 볼 수도 있고 큰 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큰 강위에 태양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강에 또는 호수에 태양이 이렇게 뜨면 굉장히 아름답겠어요? 아름답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좀 이쁘겠죠. 그렇죠. 예. 아름답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병화는 임수 위에 아름답게 뜬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요. 그럼 되게 아름답게 뜬다. 좋겠네요. 네네. 예. 아름답게 뜬다.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조금 유식한 말로 이제 명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강휘상향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강휘상향이다. 그래서 병화는 임수를 만나면 아름답게 뜬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병화가 이제 계수를 만나면 이 계수는 작은 물이에요. 작은 물. 그래서 병화는 계수를 꺼려해요. 굉장히. 왜 꺼려하느냐? 계수는 부실부실 내리는 비가 태양을 끄는 건 아닌데 태양을 가려. 그래서 병화는 계수를 만나면 흐려져. 그래서 병화는 계수를 꺼려한다. 그러나 계수가 있다 그래서 뭐 병화가 꺼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병화는 계수를 만나면 꺼려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화에 대해서 병화가 간목을 만났을 때부터 계수를 만날 때까지 간략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한산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나중에 이제 사주를 풀 때 예.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물상법에서만 독특한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거 물상법에서만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명리에 대한 합의나 충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병화에 대한 재미있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다음은 결혼 후 재물이 늘어나는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 사주는 네네. 남자분인데 결혼만 하면 돈이 불어나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죠. 어렵지 않고 일단은 그거부터 단산 선생께서 물어보셨으니까 그거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 정화일간이 화급금, 금이 재예요. 예. 그렇죠? 예. 재물이고 돈이잖아요. 그럼 요게 유금이 재물이고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자, 내가 유금이라는 걸 이 사람이 갖고 있으면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만 갖고 싶어요? 아니면 그걸 갖다가 더 키우고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더 키우고 싶죠. 그렇죠. 더 키울 수 있죠.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유금이 사유축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사유축은 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이 금이 재물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예. 더. 그러면 이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가 배우자 자리, 배우자고. 네. 예. 그다음에 내 마음 자리, 때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예. 이게 결혼을 하면 이것이 합으로 가요. 합으로. 사유축 합으로 갑니다. 이게 결혼을 하면. 그래서 이것이 점점 커지려고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결혼을 하면. 그럼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유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결혼을 안 하면 돈이 안 벌리는 건가요? 아니죠. 벌리긴 벌리는데 예.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결혼하기 전에는 돈을 벌어도 돈이 모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나면 돈을 쌓이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그 돈이 더 불어난다. 예. 얼마나 신나는 사주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준비하신 사주 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게 제가 좀 전에 사유축 금이라고 설명했어요. 금. 그다음에 요 자수가 있죠. 예. 이 자수를 키우면 신자진이 돼요. 신자진이. 신자진은 물이에요. 수. 예. 그러면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금은 물을 보면 물에서 논다 그랬어요. 물에서 논다. 예, 물에 예. 놀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거를 숙살직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숙살직권이라고. 예. 숙살직권이라고 제가 축구 선수 이강인 선수의 사주를 풀면서 숙살직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것이 이제 돈으로 나타나면 금융경 경제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정화가 이 사유축이라는 것이 내 자기의 돈이잖아요. 예. 이 돈이 이 수에서 놀고 있죠. 예. 그럼 이 수는 본인한테는 관이 될 거 아닙니까? 신자진은 뭐 우회로 올라오면 임수가 돼서 정임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내 돈은 관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그러면은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조직 생활을 해야 빚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조직 생활. 그렇죠. 예. 그래서 조직 생활자예요. 조직 생활자. 아. 그래서 이런 사주는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 조직 생활을 하면은 굉장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왜? 내 재물이 조직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조직 생활에 돈을 벌어주지만 요때 53세 운서부터는 천간이로 제가 떴잖아요. 예. 제가 그러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 재물이 높아져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조직 생활을 하면서 재물을 모으지만 요때 53세 이대가 되면은 굉장히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재물이 높아질 때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드실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반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니까 선생님 이 정화가 이 경금을 큰 금을 재를 녹이기가 쉽지 않은데 과연 내 돈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럴 때 돈을 어떻게 버느냐?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 돼. 어떻게 돈을 버느냐? 자, 원래 정화는 경금을 녹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경금을 약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경금을 약하게 만드는 수가 이제 이게 경오대운이니까 이 오화를 어떻게 한다? 인호수를 한다. 그렇죠? 예. 인호수를 한다. 그러면 경금이 노릇노릇해져요. 그러면 노릇노릇해지면 그때면 정화가 경금을 이제 자기가 녹일 수가 있어요. 편하게. 자, 그러면 원국에서 보는 거예요. 원국에서 인호수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어디 있습니까? 원국에서. 저 술토. 그렇죠. 예. 연월일시 중에서 이 연지지의 술토가 인호수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연은 나라도 되고 예. 내 태어난 고향도 되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술토는 땅이잖아요. 땅. 예. 그러면 땅에 부동산 중에 땅에 투자를 하면은 이 경금이나 돈이 생기는 거예요. 큰 돈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녹여서. 네네네네. 네. 그렇죠. 녹여서. 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이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내가 태어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전혀 그 연고가 없는 곳에 땅을 사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내가 태어난 곳 부분에 땅을 사는 게 맞겠어요? 태어난 곳 부분. 그렇죠. 예. 이럴 때 이제 저희 물상포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본인이 태어난 곳 부분의 땅에 투자하면 큰 돈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동산으로 돈이 될 때도 그냥 아무거나 막 사는 게 아니고 어디 것을 사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경호대운에 자기가 부동산을 통해 큰 돈을 만들 수 있는데 특히 부동산 중에서 땅이다. 그 땅도 특히 내가 본인이 태어난 곳 부근의 땅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 사주가 유금이 원국에서 유금이 재예요. 재. 예. 그렇죠. 예. 재라는 것은 돈도 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결실도 되고 남자한테 재는 돈도 되고 여자도 돼요. 자기 부인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유금은 사회축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예. 그렇죠? 사회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회축이라는 것은 이제 금인데 예. 사회축 금인데 예. 우리 물상법에서는 또 어떤 의미에서 자갈이라고 설명돼요. 자갈이라고. 예. 그러면 기토의 간목이 잘 와요. 기토의 간목이. 예. 그러면 유금 입장에서는 이 축이라는 것은 토생금을 하고 있죠. 토생금. 그러면 우리가 토라는 건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유금 여자는 인성이 좋은 여자.
자,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참 인성이 훌륭해, 인성이 좋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예. 인성이 좋은 여자.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회 축을하면 자갈이 생겨서 갑이 온다며 여기에. 예, 예. 재물이 있는 여자. 그렇죠? 또 갑이 왔으니까 많이 배운 여자. 그래서 이 사주는 결혼하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인성이 좋고 그다음에 재물이 있는 집안의 딸이고 그다음에 많이 배운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사주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연이 잘 흩어지질 않아요. 오랫동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연, 월, 일, 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이 네 기둥 중에서 물론 다 중요해요. 8글자가 다 나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시라는 것은 끝까지 가 있는 거잖아요. 시라는 것은. 이 연이라는 것은 연은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60 넘어가면 기운이 슬슬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물상법에서 운도 지팡이를 짚는다 이런 설명을 해요. 근데 시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사회축을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인연이 잘 흩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인연을 맺으면 잘 흩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하고 우리 단산 진행자이신 단산 선생님한테 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부동산으로 만약에 재물을 이제 많이 모을 수 있는데 예. 자, 그러면 부동산은 땅도 있고 건축물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땅하고 부동산 중에서 땅하고 건축물이 있으면 본인 혼자 자기 명의로 다 요즘은 다 안 하잖아요. 부인하고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자, 땅하고 건축물을 나눴을 때 땅은 누구 명의로 하는 게 좋고 건축물은 누구 명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땅은 네네네. 아까 여기 술토가 있으니까 네네네. 본인의 명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네네. 건물은 이게 사유축이 돼 있으니까 네네네. 와이프 명의로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예. 무슨 말이냐면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금이 제가 아까 뭐라 하냐 유금이 자기 배우자고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 금이 아니야 금. 예. 그러면 이 금 입장에서는 제가 사일축에 기에서 갑이 와가지고 재산이 있는 재물이 있는 집 딸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금 입장에서는 금극목 목이 재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건축물은 부인의 이름으로 하고 예. 건축물은 그럼 땅은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잘 보세요. 이 술토는 경호대원에 인호수를 해가지고 인호수를 해서 경금이라는 걸 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 약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땅이 벌써 돈이 됐죠. 예. 그다음에 이 축토는 이 유급이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회축으로 크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 축토도 돈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땅이 돈을 크게 만드는 사주잖아요. 예. 그래서 부동산 중 땅은 본인의 명의로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부인의 명의로 할 때 더욱더 재산은 불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조심해야 될 사항. 특히 이제 이분은 2005년에 을류년에 이때 감정을 이제 했으니까 이분이 이제 조심해야 될 사항은 김씨성을 지닌 여자와는 경제적인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김씨성을 지닌 여자하고는 경제적인 거래를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 김씨성을 지닌 여자와 경제적인 거래, 즉 동거래를 말하죠. 예. 동거래를 하면은 안 된다. 그 이유는 이분이 사유축을 한 것이 돈을 크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유축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김씨성을 지닌 여자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자라는 것은 이 사주에서 볼 땐 재요. 돈으로 보이고 여자와 김씨성을 지닌 여자와 경제적인 거래를 하면 이 사유축을 만드는 걸 깨트려요. 사유축을.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자세히 이제 들어가면 이제 뭐 더 어렵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큰 틀에서 이 사회축의 돈을 깨트리는 것은 김씨성을 지닌 여자다. 그래서 김씨성을 지닌 여자하고는 동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 그다음에 이분도 보면 이 저 목기운이 약하잖아요. 목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목기운이 약하니까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이제 건강에서 간을 말씀드려요. 간을. 그러면 간이라는 것은 해독 작용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목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독한 약이나 아니 몸에 좋다고 보약 같은 거 함부로 막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럼 저도 네. 결혼은 했는데 재물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거 보면 저는 저런 사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병화의 물상과 결혼 후 재물이 높아지는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더욱 알찬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